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누군가와 대화 중에 아무리 진심을 다해 말해도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대충 듣거나 아예 가볍게 넘기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허탈감과 속상함.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상대방의 태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투와 표현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몇 가지 습관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존중받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화에서 자신이 가벼워 보이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인간관계 연구에서 특정한 말투와 태도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무려 4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 노력이 나쁜 신호로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 필요 이상의 사과, 그리고 쓸데없이 긴 설명들. 이런 습관들이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고 대화에서 진정성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고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법,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법,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자신감을 표현하는 법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당신의 말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대화의 기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세요. 말의 속도는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긴장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심리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에서 전달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빠른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대화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빠르게 전달되면 그 무게감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천천히 말하는 자의 목소리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천천히 말하는 태도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 자신의 말에 담긴 진정성과 중요성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지나치게 빠른 말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 교육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실험한 결과 동일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빠르게 읽어줬을 때 학생들은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천천히 읽어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전달력과 집중력을 조율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상대방은 왜 이렇게 급하지? 라는 의문에 사로잡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은 단순히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말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멈춤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들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가들은 모두 이 방법을 활용하여 말의 속도를 다듬어 나갑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에서도 그는 말의 속도를 조율하며 O 청중이 projeto 각 Juntos 문장의 Educar, que 무게감을 premia 느끼도록 todas as áreas da 의도했습니다. educação.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신뢰를 전달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더 깊이 닿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의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나친 겸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피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때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상대방에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친절해 보일지 몰라도 반복되면 당신의 의견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위험을 만듭니다. 노자는 그에 져서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곡으로 쓰이게 되고 스스로를 높이면 존중받는다. 지나친 겸손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구나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동료가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 성과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아니에요. 제 몫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 덕분이죠 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당신의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당신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관계에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덕은 극단과 극단 사이의 중간에 있다. 라고 말하며 지나친 겸손과 지나친 자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 역시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얻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겸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칭찬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답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며 더 진지하게 대할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의 성과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이라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에 미소를 더해 답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겸손을 유지하되 자신감을 잃지 않는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화 기술, 간결한 표현의 중요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결하게 말하세요. 긴 설명이 항상 좋은 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길게 하면 핵심이 흐려지고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며 대화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집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긴 설명 속에 묻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상대방의 이해도가 7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화의 매력이 사라지고 상대방은 대화를 지속하기보다 피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의는 특히 설득이나 중요한 의사소통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이 많으면 쓸모없어지고 간결함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고 말했습니다. 간결한 말은 당신의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말이 길어지면 대화는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결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전달하려는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세 문장 안에서 핵심을 전달하는 연습은 메시지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중요한 연설이나 발표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대화 중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시선을 피하거나 딴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을 던져 대화에 다시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일부 넘기면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이솝우화 중 하나에서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이 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메시지가 얼마나 선명하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짧게 말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썼다고 말하며 간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노력을 요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간결하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더 많은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화는 독백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간결한 대화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말이 짧아질수록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대화 기술, 불필요한 사과와 감사의 사용을 줄이는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사과와 감사를 줄이세요.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 같은 표현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용하면 그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과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과도한 감사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된다.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지나친 사과와 감사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라고 답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감을 결여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의는 사소한 일이지만 반복되면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과장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형식적이거나 진심이 없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관계에서 신뢰를 약화시키고 당신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필요한 사과와 감사를 줄이고 진정성을 담을 수 있을까요?
첫째, 사과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대신 이 부분을 개선해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둘째, 감사의 구체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놓쳤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칸트의 철학을 참고해 보세요. 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모든 의사소통은 도덕적 책임을 포함한다고 강조하며 말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중시했습니다. 감사와 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표현은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조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은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표현은 내면의 평온과 관계의 조화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와 사과도 필요한 순간에만 진정성을 담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 대화가 끝난 후 내가 사용한 사과와 감사 표현을 돌아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를 통해 점차 진정성 있는 표현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불필요한 사과와 감사 대신 진정성을 담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화 기술, 공감과 자신의 입장 표현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과 자신의 입장을 균형 있게 표현하세요. 공감은 인간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희석시키고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거나 맞장구만 치다 보면 당신이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의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키고 상대방이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너의 목소리를 잃지 말아라. 타인의 목소리에 묻힌 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경고했습니다. 의는 지나친 공감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어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만 대답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공감이라기보다 피상적인 동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의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신과의 대화에서 깊이 있는 신뢰를 쌓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감과 자신의 입장을 균형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 말에 공감돼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과 독창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는 대화를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깊이 있는 논의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고대 중국 철학자 공자는 배움에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공감과 의견 표현 사이의 균형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되지만 자신의 의견을 포함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원리는 강조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되짚으며 당신이 이렇게 느끼셨군요라고 요약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뢰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느낀 적이 있지만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넷째, 지나친 공감을 경계하라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되 스스로의 길을 잃지 않는 데 있다. 했습니다. 의는 공감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연습해 보세요.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되 나의 의견을 덧붙이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공감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상호적으로 발전시키는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공감과 자신의 입장을 균형 있게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더 깊고 신뢰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화의 중심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에서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지나친 겸손을 피하며 간결하게 표현하고 불필요한 사과와 감사를 줄이며 공감과 자신의 입장을 균형 있게 표현하는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대화가 더 신뢰받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좋은 대화는 말의 양이 아니라 진실과 신뢰를 담는 태도에 달려 있다.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쌓고 서로를 이해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는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먼저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통해 대화에 여유를 더해 보세요. 다음으로 칭찬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간결한 표현으로 메시지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사과와 감사 표현의 진정성을 담고 공감과 자신의 의견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균형을 유지하세요.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모루아는 대화는 인간관계의 음악이다. 선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답다. 했습니다. 대화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당신의 말과 태도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어질 때 가능합니다. 또한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대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는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그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대화는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당신의 가치를 빛낼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감과 품격 있는 대화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